오늘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뭐 아직 밖에서 보니까 마스크 쓰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아직 쓰고 있고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별로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쓰고 다녔는데 뭐 종종 보니까 이제 안 쓰고 다니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슬슬 끝이 날라고 하나 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처음 보는 건가? 잠시만요. 그쵸, 중간고사 끝나고 하루 쉬었다가 처음 보는 거구나. 이번 주는 여러분들 보자. 우리 여기 중간고사 하고 왔죠? 중간고사 전까지 뭐 기본적인 이미지 프로세싱이랑 필터, 피처, 그리고 퓨리의 변환, K-민즈 클러스터링이랑 그래프 기반의 클러스터링 몇 개 보고 왔죠. 그러고 이제 중간고사 보고 왔어요. 아직 중간고사 채점 못했습니다. 채점 시작도 못했고 여러분들 답지도 아직 못 봤어요. 답안지도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네, 차차 해서 빨리 올려드릴게요. 제가 보통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은 채점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맞은 정도라고 해야 되나? 맞은 정도에 따라서 딱 4단계로 채점을 합니다. 이렇게 빵점, 빵점 다음에 이제 25%를 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면은 빵점을 주는데 무슨 얘기를 조금 해놨는데 뭐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뭐 거의 틀린 거나 다름없으면 25%를 주고요. 그 다음으로 75%를 줍니다. 해당 배점의 75%. 이거는 뭐냐면은 거의 다 맞았는데 조금 틀렸을 때, 그러니까 좀 사소한 걸 틀리기보다는 조금 중대한 걸 틀렸지만 그래도 거의 다 맞았을 때. 그리고 이제 100%. 이렇게 4단계 채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점짜리 문제다. 3점짜리 문제였는데 완전 틀렸다. 그러면 3점에 빵프로. 뭐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거의 틀린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면 3점에 25%. 뭐 거의 대체로 아는 듯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3점에 75%. 완전 맞았다. 3점 다. 이렇게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틀리거나 아주 맞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양극단으로 배점을 해서 보통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채점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세분화하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져서 아직 답안지를 안 봤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보고 이제 이번 주차에는 디멘셔널 리덕션 하고, 근데 요거 머신러닝에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거 저는 보통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좀 제대로, 이거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제 수업 안 들었던 분들 중에 SVD를 그냥 좀 살살 들었다 아니면 들어본 적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SVD를 좀 제대로 한번 하고, PCA 같은 경우에 이 SVD만 잘 이해하면은 PCA는 별거 없거든요. 저의 지론입니다. PCA는 SVD일 뿐이지 뭐 별거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SVD를 좀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오늘 한 SVD를 바탕으로 이미지의 차원을 축소를 하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볼 거고, 요거는 좀 내용 바뀔 것 같아요. 이거 리스트 스퀘어를 굳이 해야 되나, 란삭이나 호프 변환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 좀 내용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다음 주 여기 두 주차는 제 생각에 좀 내용 바뀔 것 같아요. 여기 솔직히 지금 좀 뭐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이에요. 처음에 컴퓨터 비전 할 때는 뭘 좀 잘 몰라가지고 이거를 하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어서 이거 좀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12주차부터는 이제 뭐야 그 뉴럴넷 사용하는 걸로 좀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여기 잘 몰라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잘 몰라서 이제부터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알려드려 볼게요 한번. 네. 그래서 오늘은 SVD입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SVD를 해보겠습니다. SVD는 여러분들 선형대수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선형대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수강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뭐 AI나 머신러닝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분야의 공학을 배우든 간에 이공계에서 선형대수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학원까지 오셨지만 뭐 대학원 오기 전에 들으면 좋고 대학원 와서도 내가 솔직히 선형대수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다라고 하면은 선형대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미 대학원까지 오신 분들은 뭐 벡터나 행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할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형대수 들으러 가면은 뭐 다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다 들어본 얘기인데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이거를 선형대수를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들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좀 벡터랑 행렬에 대해서 좀 다뤄본 짬을 가지고 선형대수 들으러 가면은 막 이전까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애매하다. 약간 헷갈린다. 그런 개념들이 선형대수 딱 들으면은 완전히 정리가 싹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강을 한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학부 선형대수 들으면은 제가 들었던 학부 선형대수의 가장 마지막 파티가 이거였어요. 기말고사 범위의 꽃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었죠. 보통 선형대수 들으면은 디컴포지션을 몇 가지 배우잖아요. 뭐 LU 디컴포지션이나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 뭐 또 뭐 있지? 뭐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거 이런 거 듣게 되는데 그거 다 짬뽕이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게 이 SVD잖아요. 근데 이 SVD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설명이 가능해지죠. 여러분들 SVD만 그냥 간단하게 할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또 얘기하면서 할게요. SVD만 잘 파고들면은 뭐 이거 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스포일러를 하자면 A라는 행렬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누는 거잖아요. 요 각각이 오소고널이고 요게 싱귤러 밸류를 다이어고널로 갖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요게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가 나오고 요게 로우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도 유도가 될 거고 뭐 풀 디컴포지션 하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랭크라는 개념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뭐 선형대수에서 하는 얘기 여기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SVD만 잘 이해하면은 뭐 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한번 잘 해봅시다.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를 쪼개잖아요. 쪼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렬을 어떤 주어진 행렬 하나를 행렬의 곱으로 쪼개죠. 그래서 디컴포지션. 우리 예를 들면은 지난 학기에는 그걸 예를 들었는데 소인수 분해라고 하면은 그 인수라고 하면은 그 어떤 숫자를 곱으로 표현을 할 때 인수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소수인 인수. 그래서 소인수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소수인 인수들로 분해를 해서 곱들로 표현을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하잖아요. 12라는 숫자를 곱을 통해서 소수들의 곱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분해.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곱을 통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행렬들의 곱, 여러 개의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그 행렬의 곱들이 그 각각의 행렬들이 좀 특별한 형태를 취하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행렬을 아무 행렬로 쪼개는 게 아니라
뭐 소인수 분해가 의미가 있는 게 소수인 인수들로 분해를 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주어진 임의의 행렬을 되게 좀 특별한 형태의 행렬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렬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요 각각의 행렬들이. 그래서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제가 지금 수업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지금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하는 바람에 약간 우왕좌왕하네요.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면은 선형대수를 배우면은 행렬은 사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런 걸 배우잖아요. 한국말로는 선형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을 하는 함수죠. 근데 이 변환이 리니어하게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은 뭐 입력이 되는 벡터를 x라고 쓰고 출력이 되는 벡터를 y라고 썼을 때 어떤 행렬 a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입력을 행렬 a에다가 곱해버리면은 다른 벡터가 하나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입력으로 하고 얘를 출력으로 할 때 여기 둘 사이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선형으로 이루어진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한 어떤 트랜스폼이 일어나는데 그 리니어 트랜스폼을 행렬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행렬의 의미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벡터를 벡터로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변환을 해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A라는 행렬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형태로 바꾸죠. 어떤 A라는 행렬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라는 요 U 시그마 V라는 세 개의 행렬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요. 근데 마지막 거는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한 꼴을 이렇게 세 개를 서로 곱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곱해서 A라는 행렬을 표현을 해내는 게 결국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죠. 근데 이제 이 U랑 V 행렬, 요 U 행렬, V 행렬, 그리고 이 시그마 행렬이 어떤 모양이냐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U하고 V 행렬은 우리가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오소고날 매트릭스?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되죠. 이거 저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두 벡터에 대해서 오소고날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오소 노말하다는 말도 해요. 그리고 하나의 행렬에 대해서 오소 고날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소고날 매트릭스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나 오소고날 매트릭스 처음 들어봐요. 이거 직교 행렬이었나?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나 오소고날 매트릭스 처음 들어봐요. 그죠? 다 들어봤죠? 들어봤죠? 들어본 사람 한 명. 잠깐만, 처음 들어보는 사람 좀 많은가? 솔직히 난 처음 들어본다. 솔직히 나는 처음 들어본다. 아니면 들어봤는데 솔직히 잘 모른다. 잘 몰라요? 그래요.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그래, 이런 거 얘기해야 돼.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쏘고날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벡터가 오쏘고날하다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매트릭스가 오쏘고날하다고 할 때도 있어요. 일단 두 벡터가 오쏘고날하다는 건 들어보셨죠? 두 벡터가 직교할 때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u랑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요거랑 요거 두 개의 내적이 0이 될 때, 그게 이제 벡터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면은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벡터가 직교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요게 다 같은 말이죠. 두 벡터가 직교한다, 내적이 0이다, 뭐 사이각이 90도다, 요 세 개의 말이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런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우리는 오쏘고날하다고 하죠. 요거는 들어보셨죠? 요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오쏘노말한 경우는 뭐냐면요. 오쏘노말인 경우는 뭐냐면은 두 벡터가 오쏘고날하고 여기에다가 둘 다 유닛 벡터일 때 오쏘노말이라고 해요. 두 벡터가 오쏘노말하다. 그러면은 이 두 벡터의 내적이 0이고 이 두 벡터의 놈이 1이 돼요. 유닛 벡터라고 하면은 크기가 1인 벡터잖아요. 그쵸?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유닛 벡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오쏘고날, 수직으로 만나면서 동시에 이 벡터들의 크기가 1일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벡터가 서로 오쏘노말이라고 해요. 오쏘노말하다.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은 어떤 행렬이 오쏘고날하다는 표현을 해요. 요거는 두 벡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행렬이 오쏘고날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모든 컬럼 벡터가 서로 오쏘노말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의를 사용을 하죠. 얘를 정의하려면 얘를 사용을 해요. 근데 얘가 정의될 때 이미 얘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어떤 행렬이 오쏘고날하다, 어떤 행렬이 오쏘고날 매트릭스다 라고 할 때는 언제냐면은 그 행렬의 컬럼 벡터들이 다 서로 오쏘노말할 때, 오쏘노말할 때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뭐 요거 한번 해볼까요? u라는 벡터가 1,1이고 v라는 벡터가 뭐 마이너스 1,1이에요. u랑 v는 오쏘고날한가요? u랑 v는 오쏘고날해요? 그쵸, 오쏘고날하죠. 얘네는 오쏘노말한가요? 아니요, 한 표. 얘네 둘은 오쏘노말한가요? 두 표. 세 표. 얘는 아니죠. 두 개가 오쏘고날하긴 한데 유닛 벡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의 크기를 구해보면은 이 루트 2잖아요. 얘도 루트 2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오쏘노말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뭐 1분의 루트 2, 1분의 루트 2. 아까 이거 마이너스 1 썼나? 기억이 안 나네. 얘네는 오쏘고날해요? 얘는 오쏘고날한가요? 오쏘노말한가요? 얘네는 오쏘노말까지 되죠.
그 각각의 크기로 노멀라이즈를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유닛 벡터가 돼요. 얘도 유닛 벡터예요. 얘도 유닛 벡터예요. 그리고 두 개 내적하면은 0 되죠. 그러니까 오소 노멀하죠. 네, 그럼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U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 행렬 U는 오소고날 매트릭스인가요? 이 행렬은 오소고날 매트릭스인가요? 바로바로 나오네. 그죠? 맞아요. 얘는 오소고날 매트릭스예요. 얘랑 둘 다 유닛이죠. 그리고 서로 직교하죠. 그러니까 얘잖아요. 얘네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맞아요. 네. 또 대표적인 오소고날 매트릭스 뭐가 있죠?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행렬 오소고날 매트릭스 맞죠?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건 그냥 보면은 바로 알죠. 얘 오소고날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컬럼 벡터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인즉슨 모든 로우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결과로 나오는 행렬 중에 여기 맨 앞에 들어가는 얘랑 맨 뒤에 들어가는 얘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나와요.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나와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얘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나와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이아고날, 이거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잘 모르는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한국말로 뭐라 해요? 대각행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대각선에만 값이 있고 나머지 위치는 0일 때, 예를 들면은 요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대각선의 위치,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을 말하는 거예요. 대각선의 위치에만 값이 존재를 하고 나머지 위치는 전부 0일 때, 요것도 대각행렬이에요. 뭐 이것도 대각행렬이에요. 얘는 대각행렬이 아니에요. 대각선에만 값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0이어야 돼요. 근데 그 값이 0이든 아니든 상관은 없는데 대각선 빼고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얘 때문에 안 됐죠. 얘 때문에. 또 제일 대표적인 대각행렬 뭐가 있어요? 아이덴티티가 있죠. 아이덴티티 행렬, 이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맞죠? 또 뭐 예를 더 들 필요 있나요? 대각행렬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예를 들어서 n by n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총 n 제곱개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막 여기 행렬의 자리가 n by n이라고 하면은 뭐 5 by 5라고 칩시다. 그럼 좀 25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25개가 다 필요 없죠. 만약에 5 by 5짜리라고 하면은 값이 몇 개만 필요해요? 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그쵸, 5개만 있으면은 이 행렬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뭐 어떤 행렬이 다이아고널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요. D1, D2 해서
뭐 필요한 개수를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고날 11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거 뿅 튀어나와요. 또 뭐 다이아고날 뭐 9, 4,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은 9, 4,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뿅 쓰면은 돼요. 나머지 자리에 0 채우면 되니까 여기 대각선에 들어가는 값들만 순서대로 주고 나는 다이아고날이야, 나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야 라고 말만 해주면 끝이죠. 이렇게 쓰면은 땡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자연스럽게 스퀘어 매트릭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는 자연스럽게 스퀘어 매트릭스입니다. 그 행이랑 열이랑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됐어. 그럼 다이아고널도 됐어. 여러분들 그 다이아고날 행렬에 또 중요한 프로퍼티가 하나 있죠. 만약에 A가 다이아고날 뭐 D1, D2부터 해서 뭐 DN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럼 A의 역행렬 이거 너무 쉽죠. 요게 다이아고널 행렬의 아주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11 이렇게 들어있는 행렬의 역행렬 구하라고 하면은 10분의 1, 1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대각선에 있는 텀의 역수만 취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알아놔야 되죠. 다이아고널이면은.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 A라는 행렬을 3단 분해를 해요. U랑 시그마랑 V를 이용한 V 트랜스포즈 요거 3개의 곱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U랑 V는 오소고날 매트릭스, 시그마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시그마에 대해서는 요 시그마 1부터 시그마 K까지를 이용을 해서 뭐 적당히 들어가는 값들이 있거든요. 이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싱귤러 밸류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행렬의 아이겐밸류랑 약간 연관이 있는 그런 값이 돼요. 근데 어쨌든 얘를 싱귤러 밸류라고 해요. 싱귤러 밸류. 그래서 얘 이름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싱귤러 밸류가 들어가고 여기에 좌우로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을 내림차순으로 써요. 그러니까 큰 값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리 바꾸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같은 값이면은 여기 뭐 싱귤러 밸류의 자리를 바꿀 때 U랑 V에 적절히 자리 바꾸기만 해주면은 사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싱귤러 밸류가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가도록 정렬을 해요. 그거에 맞게 U랑 V도 정렬을 다시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결과가 나와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요게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봅시다.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볼게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나 물만 좀 떠오고 할게요. 아, 오늘 선곡을 안 해놔서 노래 틀을 게 없네. 여러분들 요거 아까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했는데 오소고날 매트릭스의 중요한 프로퍼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행렬 U가 오소고날이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요거 벌써부터 이렇게 힌트를 줘볼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 나중에 기말고사 낼까? 어떤 행렬이 오쏘고날이면은 자기 자신을 트랜스포즈한 거랑 자기 자신이랑 곱해요. 아니면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곱하잖아요. 아이덴티티가 항상 나와요. 이게 그냥 동치입니다. 동치. 그냥 어떤 행렬이 오쏘고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이 행렬은 요거야 라고 하면은 이 행렬은 오쏘고날 매트릭스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U 행렬을 요렇게 U1부터 해가지고 UN이라고 딱 써놓고, 얘 트랜스포즈랑 요렇게 두 개를 구분했을 때, 그럼 여기 각각의 UIJ 요렇게 UI, UJ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행렬을 곱했을 때 IJ 번째 컴포넌트가 UI랑 UJ의 이너 프로덕트가 돼요. 근데 이게 아이덴티티 행렬이 된다는 거는 UI랑, 그러니까 I랑 J가 같을 때만 1이 되고 I랑 J가 달라지면 0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인 즉슨 오쏘고날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져요. 그럼 잘해보세요. 다 했네. 얘기 다 했네. 얘기 다 했다. 지워놔야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아까 다이아고날이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인버스에 대해서 요런 게 성립한다. 아니면 뭐 디터미넌트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오쏘고날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딱 뿅 튀어나와야 돼요. 어쨌든 요거 한번 봅시다. A라는 행렬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쪼갰는데, 우리 U라는 행렬을 이렇게 U1, U2부터 해서 이렇게 UN으로 쪼갰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U라는 행렬에 각각의 컬럼 벡터를 소문자 U로 써가지고 U1부터 UN이라고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V라는 행렬도 V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을 V1, V2 해가지고 VN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시그마는 뭐 시그마 1, 시그마 2부터 해서 시그마 N까지 있다고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풀어서 써보면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U1, U2부터 해서 UN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그마 1, 시그마 2부터 해서 시그마 N까지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V1의 트랜스포즈, 원래 컬럼 벡터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다 보니까 로우 벡터로 바뀌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 그러니까 요 상태일 때의 컬럼 벡터들을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로우 벡터로 착착착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이 될 거예요. 요 모양이 되죠.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씁시다. 이렇게 A라는 행렬에다가 X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Y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벡터 X에다가 A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Y로 바꿀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X라는 벡터가 여기 오른쪽부터 차곡차곡 곱해져요. X라는 벡터가 맨 처음에 얘랑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곱해져서 Y가 뿅 튀어나가는 그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V부터 곱해져요. V 트랜스포즈부터 곱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곱하고 U를 곱하면은 Y가 뿅 튀어나와요. 여기에 X가 붙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거 곱했을 때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V1 트랜스포즈, V2 트랜스포즈 해서 VN 트랜스포즈까지 돼서 X, 그러니까 요거는 행렬이에요. 뭐 예를 들면 N by N 행렬이고,
얘는 n by 1짜리 벡터잖아요. 두 개 곱하면은 결과가 n by 1인 벡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은 v1 트랜스포즈 x, v2 트랜스포즈 x. 요거 각각이 스칼라죠. 그러니까 v1 벡터에다가 x를 내적한 거, v2 벡터에다가 x를 내적한 거,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vn에다가 x를 내적한 거. 그러니까 이 x라는 벡터를 여기다가도 내적해보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적하면 스칼라 하나 튀어나오죠. 그거를 첫 번째 자리에 넣죠. 두 번째 벡터랑 내적을 해서 요 자리에 넣죠. 또 마지막 거랑 내적을 해서 요 자리에 넣죠. 각각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그때 튀어나오는 스칼라들 뿅뿅뿅뿅뿅을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넣어서 m by 1짜리 벡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첫 단계죠. 여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무리 없죠? 그 다음에 뭐가 곱해져요? 시그마 1, 시그마 2부터 시그마 n까지가 다이아고널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지금 요거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까지 요거를 곱하면은 요것도 n by n이잖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또 곱하면은 n by 1짜리 벡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1 v1 x, 시그마 2 v2 x, 시그마 n vn x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가 첫 번째 자리, 얘랑 얘가 두 번째 자리, 얘랑 얘가 세 번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결과에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다이아고널 값들 있잖아요. 그거 각각을 스칼라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쵸? v1에다가 내적한 거, v1에다가 내적한 거에다가는 시그마 1배 하고, v2에다가 내적한 거에는 시그마 2배를 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한다? u1, u2, un을 곱해요. 제가 행렬과 벡터의 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혹시 얘기한 적 있나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나?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진짜 얘기 안 했나요?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을 수도, 했다면은 리니어 알제브라 파트 때 했을 텐데. 리니어 알제브라 리뷰할 때 했다면 그때 했을 것 같고, 안 했다면 안 한 거거든요. 안 했나 보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잠깐 빠져나와서 행렬과 한 거 같은데? 행렬과 벡터의 곱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렬 A랑 벡터 X를 곱한다고 합시다. 첫 번째 관점. 이렇게 A를 이렇게 컬럼 벡터로 봐요. 얘가 각각 n by n, m by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들, 그럼 총 라지 n개의 컬럼 벡터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스칼라가 n개 있을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곱해지냐면은 A1 벡터의 x1, A2 벡터의 x2 스칼라, 이런 식으로 해서 AN 벡터의 xn을 곱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요 컬럼 벡터 곱하기 얘, 이 컬럼 벡터 곱하기 두 번째, 또 마지막 컬럼 벡터 곱하기 얘가 다 더해지는 거. 그쵸, 했었다니까요. 했어.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얘를 로우 바이 로우로 볼 때였어요. 이때는 x를 그냥 통째로 보죠. 그러면은 이게 a1 트랜스포즈 x, a2 트랜스포즈 x, 이렇게 an 트랜스포즈 x,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로 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요거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에 얘를 곱해요. 여기에 얘를 곱하면 결국 어떻게 튀어나가냐면은, 결국 y라는 애는 u1 곱하기 시그마 1 v1 트랜스포즈 x라는 스칼라예요. 이거 스칼라. 이거 통째로 스칼라거든요. 또 u2라는 컬럼 벡터에다가 시그마 2 v2 x라는 스칼라 뿅뿅뿅 해서 마지막 컬럼 벡터에다가 시그마 n vn x라는 값, 요렇게 전개가 돼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게 벡터고 요것도 벡터예요. 그리고 얘도 벡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스칼라가 되죠. 이너 프로덕트가 되면서 스칼라가 되고, 얘도 스칼라니까 여기 스칼라 배가 돼요. 요거 자체는 벡터예요. 그래서 요런 꼴이 되죠.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행렬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요거 오소고날 매트릭스죠. 요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죠. 요렇게 됐다고 합시다. A라는 행렬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더니 요렇게 쪼개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얘가 U1이고 얘가 U2가 되죠. 얘가 시그마 1이고 얘가 시그마 2가 돼요. 얘가 V1이고 얘가 V2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x라는 입력이 들어와서 a라는 애를 곱해서 ax라는 애로 나간다고 합시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에 x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ax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해요? 이 x를 v1이랑 v2에다가 각각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봐요. 그러니까 이 x라는 벡터를 여기에다가도 내적을 해보고 여기에다가도 내적을 해봐요. 그냥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x라는 애가 마침 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면 복잡해지니까 2라고 할게요. 3,2라는 애가 들어왔다 쳐요. 3,2라는 애가 들어왔다 쳐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단계를 하면은 이 3,2를 얘랑 내적을 해본 값, 그리고 얘를 얘랑 내적을 해본 값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10이 곱해지고 5가 곱해져요. 그쵸? 각각에다가 내적을 한 거에다가 시그마 배를 곱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면은 여기 U1 벡터 있잖아요. U1 벡터에다가 얘를 곱하고 U2에다가 얘를 곱해요. 요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AX를 곱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여기 3,2라는
이 x라는 벡터를 여기에다가 곱하면은 이렇게 차례 곱해지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요거였죠. 여기에서 싱귤러 밸류가 왔고 여기 이너 프로덕트 취한 거에서 얘랑 얘가 왔었죠. 그리고 여기 U의 컬럼 벡터가 마지막으로 곱해졌죠. 요런 순서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방금 이거 한 거 이해되세요? 아, 이 세 단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x를 a에다가 곱하는데 얘를 사실 쪼개면은 v 트랜스포즈를 먼저 곱하고 시그마 벨을 한 다음에 u로 스팬을 해요. 여기는 이너 프로덕트가 일어나죠. 여기는 스케일링을 해요. 그쵸? 여기 맨 처음에 맨 첫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x를 v의 각각의 컬럼 벡터들에다가, 그러니까 컬럼 벡터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로우 벡터가 됐죠. 로우 벡터들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빠바바바박 취해봐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각각의 이너 프로덕트에다가 싱귤러 밸류를 곱해요. 스케일을 해요. 스케일. 그 다음에 그 스케일이 된 걸로 스팬을 해요. U의 컬럼 벡터들로 다시 스팬을 해요. 스팬. 다시 벡터 공간으로 얘네들을 다 스팬 시켜줘요. 그래서 Y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가 들어오면은 V1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봐요.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시그마 1 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값만큼 U1을 스팬을 시켜요. 또 얘를 V2에다가도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보고 그 방향으로는 시그마 2 배를 해요. 그 다음에 U2로 스팬을 해요. 요렇게 이 각각을 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 다 더했을 때 Y가 뿅 튀어나온다 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죠.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요거 여기 했던 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 배고파. 맨날 배고파. 아 진짜 맨날 배고파. 여기 X가 사는 동네라고 할게요. 여기를 Y가 사는 동네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먼저 V1이 여기였고 V2가 요거였어요. 아까 V가 뭐였냐면은 011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V1이 요거죠. 0,1. V2가 얘죠. 1,0. 요렇게 있었고 아까 X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X 뭐였죠? 3,2였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X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X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뭐예요? V1 트랜스포즈 X죠. 여기가 뭐예요? V2 트랜스포즈 X죠. 이게 각각 2랑 3이 나왔었어요. 2랑 3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 요거는 곱하기 5배가 됐죠. 5랑 3이었나? 아 12랑 5구나. 싱귤러 밸류배. 그러니까 시그마 1 이 곱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2 5만큼이 곱해지죠. 그래서 얘는 20이 되고 얘는 15가 돼요. 그쵸? 20이랑 15가 왔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여기가 U1 방향이에요. 아까 U가 뭐였냐면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U1이랑 U2가 요렇게 되죠. U1이랑 U2가 요거가 돼요. 그러면은 U1 방향으로 20배를 하고 U2 방향으로 15배를 해요. 이거 적당히 그냥 스케일링 할게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더해요. 얘가 AX가 된다 이거죠. 요 그림 이해되세요? 지용씨는 이해되겠죠? 지용씨 지금 이거 저한테 2번 듣잖아요. 할만하죠? 요 정도면 할만하죠? 조금 어렵죠? 근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V라는 행렬은 뭐가 되냐면은 V라는 행렬에서 이렇게 컬럼 벡터들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컬럼 벡터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인풋이 들어왔을 때 각각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싱귤러 밸류만큼 스케일링이 일어나죠. 그 다음 스케일링 한 걸 가지고 이번에는 이 U라는 행렬 안에 들어있는 또 컬럼 벡터들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이제 스팬을 시키는 거죠. 여기 스케일링이 돼서 들어온 값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스팬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벡터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자료 하나도 없이 이거 다 판서로만 하네. 그래 여기까지 다 했어. 요것도 다 했잖아.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어 요런 벡터들 요런 벡터를 모으면은 요렇게 유닛 서클이 되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쵸? 요런 집합을 그림으로 그리면 요 파란색 원이 나올 거예요. 이 파란 원. 근데 이 파란 원을 A를 이용해서 찌그러뜨려요. 뭐 요렇게. 이 파란색 원 위에 있는 이 벡터들 있잖아요. 이 크기가 일자리인 벡터들을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 모든 벡터들을 다 뽑은 다음에 그 각각의 벡터들을 A를 이용을 해서 행렬 A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찌그러져요. 찌그러집니다. AX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X가 이렇게 있을 때 AX는 이렇게 나와요. 이때 찌그러지는데 찌그러진 거의 긴 쪽 방향, 이 긴 쪽 방향이 뭐가 돼요? U1 방향이 되죠. U1 방향이 긴 방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크기가 같은 벡터들을 모든 방향으로 다 해봤을 때 그 중에서 딱 요 벡터, 요 V1 방향의 벡터는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V1으로 1이죠. V2로는 0이 나오죠. 그러니까 V1 방향으로 시그마 1배를 할 거예요. 제일 크게 배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U1 방향으로 스팬을 시키잖아요. 여기가 나와요, 여기. 요게 뭐예요? 요게 사실상 뭐예요? AV1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그마 1 U1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마침 V1이었을 때
그때가 장축 방향이 되죠. 이 찌그러진 타원의 장축, 제일 긴 축 방향이 뭐냐면은 U1 방향이에요. 방향은 U1이고 장축의 길이는 뭐냐면요, 시그마 1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어쩌다가 X가 여기가 뽑혔어요. V2가 뽑혔어. 그러면 그때 변환이 되면은 여기로 나오죠. 그러니까 AV2죠. 계산하면은 시그마 2 U2가 나오겠죠. 여기가 단축 방향이죠. 짧은 축 방향. 방향으로 따지면 U2 방향이에요. 길이로 따지면은 시그마 2만큼일 거예요.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가 큰 거부터 착착착착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U1 방향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U2, U3, U4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될 거예요. 이 유닛서클 위에 있던 벡터를 A로 다 변환을 시키면은 이렇게 찌그러져요. 타원으로 찌그러지고, 그때 장축, 단축 방향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U에 담겨 있어요. U, 행렬 U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크기가 어디 담겨 있어요? 시그마에 다 담겨 있어요. 요거 이해되세요? 다시 할까요, 이거? 이거 좀 이해 안 됐을 것 같기도 하다. 다시 해요? 다시 해볼까요? 말이 없다. 싸늘하다.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예요. 여기 X가 사는 동네죠. 여기는 AX가 사는 동네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V1, 만약에 X가 V1이 됐어요. X가 마침 V1이 딱 뽑혔어요. V1이랑 딱 일치해요. 그럴 때 AX는 AV1이잖아요. 이거 다 해보면은, 그러니까 요 벡터를 V1이랑도 내적해보고 V2랑도 내적을 해볼 텐데, V1이랑 내적하면 1 나오죠. V2랑 내적하면 0이 나오죠. 오소 고날 매트릭스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그마 1 배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U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V1 방향으로는 A를 곱하면은 시그마 1 U1이 나와요. 그러니까 X가 딱 요 벡터가 들어가면은 그 결과로는 얘가 나와요. 그쵸? 요거 하나만 A를 이용해서 변환을 하면은 얘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결과가 뭐다? 시그마 1 U1이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요거 X가 마침 딱 V2가 뽑혔어. 그러면 얘를 V1이랑도 내적을 해보고 V2랑도 내적을 하겠죠. V1이랑 내적하면 0이죠. V2랑 내적하면 1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 1 V1 V2 U 시그마 2 V2 U2가 될 텐데, 여기가 0이 되니까 여기는 있으나 마나해지고, 여기가 1이 되니까 결국 남아서 시그마 2 U2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벡터는 변환이 되면은 요 벡터가 돼요. 시그마 2 U2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딱 주어진 두 벡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빨간색 V1이 주어지면은 시그마 1 U1이 나올 거고, V2가 딱 찍히면은 시그마 2 U2로 바뀐다는 거 이제 알겠죠? 그럼 그 사이에, 여기 사이에 뭔가 어떤 유닛 벡터들을
다 해보면은 만약에 얘가 찍힌다고 해요. 얘가 찍히면은 요만큼 비례해서 여기에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만큼 비례해서 여기에 요만큼이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가 요렇게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빨간색부터 초록색까지 시계 방향으로 좀 돌아가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좀 옮겨가요. 그게 스케일링이 일어났잖아요. 시그마, 싱귤러 밸류만큼 스케일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얘는 요걸로 변환이 되고 얘는 요걸로 변환이 돼요. 그 사이에서는 요렇게 이렇게 타원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그거를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얘를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둘러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A라는 행렬에다가 인풋으로 유닛 벡터를 넣어보는 거예요. 유닛 벡터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면서 유닛 벡터를 모든 방향으로 다 넣어보면은 그게 A를 통해서 찌그러진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은 요런 게 나와요. Y는 요게 나와요. 타원이 나와요. 타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PCA는 더 할 것도 없어요. PCA 솔직히 뭐 PCA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분이 있나요? PCA 나 이번에 처음 배운다. 나 PCA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있네. 또 있네. 보통 머신러닝에서도 아마 PCA를 한번 배우긴 배우거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번 배울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결과만 요약하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다가 SVD 적용하면은 끝이에요. PCA는 그거 말고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SVD를 지금 구구절절 설명을 했잖아요. 구구절절 설명을 해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이 행렬 A라는 행렬이 뭔가 변환을 시킬 때 장축 방향, 단축 방향 같은 게 다 어디 나온다? 뭐 U라는 행렬에 다 담긴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U1이 장축이 되는 이유, U2가 단축이 되는 이유, 짧은 축이 되는 이유, 그거를 그냥 구구절절 설명을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하냐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다가 SVD를 적용을 해서 코베리언스가 최대가 되는 축이 U1축이다 를 얘기할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SVD만 잘 이해하면은 PCA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여기 빈 페이지가 하나 있네.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를 해 있어요. 데이터가 막 이렇게 분포를 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가 최대가 되는 축이랑 데이터의 분포가 최소가 되는 축을 찾고 싶어요. 그거를 어떻게 찾으면 된다? 이 데이터의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걔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기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U1축이 여기고 U2축이 여기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PCA예요. 데이터의 분포가 있을 때 데이터의 분포가 최대가 되는 방향, 데이터의 분포가 최소가 되는 방향, 그거를 어떻게 찾냐면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찾아져요. 왜 찾아지냐면은 이런 썰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특성을 SVD를 해보면은 다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축 방향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고, 네, 그겁니다. 오늘 설명 끝났어요. 이거 솔직히
SVD를 이렇게 한 강의에만 설명하면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지금 홀라당 까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한 얘기는 좀 넣어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해서 PCA를 이해할 때, 다음 시간에 PCA 할 건데 PCA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일단 설명을 해본 겁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형대수 들어보면은 뭐 이걸 통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저도 좀 가물가물하네요 이제. 그래서 뭐 V라는 애가 로우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U라는 애가 컬럼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좀 내가 그래도 좀 뜻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형대수 한번 꼭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죠.